그런 과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스매치가 나면 그건 좋은 생기부라 하기가 힘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입시의 신개념 대체학본론의 최동선 소장입니다. 자, 지금 3월달이죠. 혹시 오늘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막 올라간 친구들을 위해서 좀 영상을 준비해봤는데, 그래서 작년 생기부 세트 뭐 내신 이런 거 같이 보면서 작년 내가 어땠나, 이런 것들은 좋았고 이런 건 아쉬웠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좀 지금 중간고사 들어가기 바빠지기 전에 지금 점검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아져야 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작년 생기부를 보면서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생기부, 그래서 대학이 봤을 때 이 친구가 더 나아졌구나, 더 발전했구나,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첫 번째, 우리가 생기부가 좋냐 나쁘냐라고 얘기할 때 그런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이 계세요. 비교과 세특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학생부 종합 전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상위권 대학교의 흔히 교과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불리는 그런 교과 전형에서조차 이제는 뭐 서류 20%, 뭐 학생부 종합평가 10% 이런 식으로 반영한 학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중요한 게 그런 비교과 세특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라고 거기에 나오는 어떤 등급들 있지 않습니까? 또는 진로 과목의 A, B, C 성취도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의 학업 역량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들과 같이 결합이 됐을 때 훨씬 시너지를 내고 이거 진짜 좋은 생기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런 내신 학업 역량과 이런 어떤 그런 비교과 기재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스매치가 나면 그건 좋은 생기부라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의 생기부를 우리가 점검할 때는 그런 내신을 포함한 학업 역량적인 측면과 진로 역량이나 탐구력이 잘 드러난 생기부 기재, 세특 기재의 역량 측면에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내신은요, 생기부의 부분 집합이지 따로 노는 요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접근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생기부가 나왔기 때문에 3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까지 이렇게 중간고사 전에까지 이제 상담들을 해보면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이제 세 가지 부류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는 학생이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뭐 수행평가를 포함해서 뭐 창체활동, 과세특에도 뭐 교과 부장도 하고 이러저러한 것들 발표도 하고 열심히 참여를 했는데, 막상 생기부를 다운받아서 보니까 웬걸, 그냥 그 수업 시간 한 학기 1년 동안 했던 거에서 뭐뭐뭐를 이해함, 참여함, 어떤 것들을 드러내 되게 단편적이고 나열식으로 이렇게 기재된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거 뭐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기재를 해줄 때 결국은 그 학생의 어떤 노력이나 그 학생만의 고민이나 진로를 좀 고민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반영해 주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 뭐 복부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특을 구성하다 보니까 나중에 대학이 봤을 때 이 친구만의 매력이나 노력을 찾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세특들이 있을까. 아마 지금 자기의 세특을 확인했다면, 생기부를 확인했다면 그런 아쉬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꽤 많을 걸로 봅니다. 더구나 억울한 건 심지어 내가 그 수업에 진짜 열심히 참여했고 내신도 좋아. 제가 여태까지 봤던 생기부에는요, 수학 1등급인데 세특을 2줄 써주시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근데 그 반 다 그랬대. 그 학년이 다 그랬대. 죄송하지만 그 선생님이 문제죠, 정말. 이거는 아이들의 인생과 관련된 부분인데. 물론 그런 극단적인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선생님이 500자, 1500바이트를 꽉꽉 채워주시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게 이제 뭐 동아리 같은 창체 활동이나 아니면 과세특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00자가 적히는 1년간 또는 한 학기 동안 500자가 적히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일단 3가지 이상의 활동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거는 나열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00자에 3개의 활동이 들어가도 160자, 170자인데 그거 우리가 타이핑을 쳐보면 몇 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짧은 그 텍스트 안에 나의 탐구 동기, 그 다음에 새롭게 알게 된 지식,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나만의 느낀 점과 결론,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어떤 탐구를 해보겠다, 이런 것들을 스토리화시켜서 압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단편적으로 뭐뭐뭐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여 열심히 조사해 뭐뭐를 알게 되었음, 이렇게밖에 적히지 않는데, 막상 상위권 대학에서 보고 싶은 거는 이 활동을 통해서 너는 무엇을 알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의지를 갖고 있는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스토리를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2개 내외 정도 활동을 넣어서 그런 부분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즉 대학이 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세특이 좋은 세특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합격자 사례들의 트렌드를 보면 그 2개도 아니고요.
하나의 세트 항목에 실제 주제는 하나로 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친구가 이제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친환경 소재에 대한 주제를 잡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친환경 소재를 바탕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든지 미세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것들도 있고 뭐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막 쭉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이오 플라스틱엔 이러이러한 종류가 있고 그거는 뭘로 만들 수 있고 이런 걸로 통해서 플라스틱이 대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뭐 피력함.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풍력 에너지를 통해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주장함. 이렇게 적힌단 말이에요. 어때요? 괜찮은 세트 같으세요? 뭐가 안 드러나요? 그런 걸 조사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조금만 어떤 사회적 자연적 현상에 대한 그런 그 입체적인 시각을 갖는다면 그러면 바이오 플라스틱에는 어떤 한계점이나 부작용은 없을까? 태양광 에너지와 같은 경우에 풍력 에너지와 같은 경우에 친환경인 것 같은데 수소 에너지도 친환경인 것 같은데 혹시 지금 기술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추가적으로 조사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이나 향후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수소 에너지가 친환경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수전의 방식으로 생산되는 양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나 상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그 부분에 대한 추가 탐구 의지를 밝힘. 이렇게 해서 이 학생이 무조건 이게 옳다. 친환경이면 무조건 옳다가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진 않는지 아직까진 비용 문제로 인해서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도입하거나 정책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진 않은지 이런 부분들로 차별화를 시킨다면 훨씬 더 맛깔나는 혜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학이 그런 걸 보고 싶어하고 면접에서 구체적으로 그럼 자네가 생각하는 대안이나 추가적으로 우리 학교에 입학한다면 어떤 연구를 해보고 싶은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세트 기재는요. 나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뭔가 물어보고 싶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냥 나열식이면 물어보고 싶은 게 없지. 거기 교수들이나 입사관들이 너 뭐 예를 들어서 그 친환경 에너지 중에 태양광 에너지의 뭐 구조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해보게 단순히 그렇게 단편적으로 요즘 질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세트에 좀 드러나면 좋겠다. 중요한 거는 뭐다? 동기. 이왕이면 요즘은 교과 연계 동기. 그쵸? 수업 시간에 무엇을 배우다가 이것이 궁금하여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간다? 독서라는 레퍼런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이 친구가 수업에 충실했다는 걸 인정하면서 독서라는 새로운 활동이 들어가는데 목적의식이 명확하죠. 과거의 독서는 질보다 양이었던 시절에는요, 그냥 이거 읽고, 저 진로와 관련된 책 10개 싹 다 읽었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된 건 옛날 방식입니다. 대학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내가 수업에서 생긴 어떤 의문점이나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절한 독서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 뭐 발췌독을 하든 정독을 하든 거기서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거나 또는 심지어 그 독서 내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회과학 쪽, 뭐 정치외교 쪽을 생각하는 친구라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많이 읽잖아요. 읽었는데 하버드대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니까 베스트셀러 저자니까 모든 게 다 옳다. 이런 접근은 또 좋지 않다는 거죠. 거기 읽다 보니까 지금 한국이 처한 현실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나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거를 뭔가 반증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뭔가 반대 근거, 논거를 찾아서 실제 사례들을 갖고 친구들 앞에서 구체적으로 발표를 해서 호응을 얻었다. 이런 관점, 어떤 기존의 어떤 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찾아내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나 시도들이 그 학생을 좀 더 돋보이게 한다.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무조건 새로운 소재만 찾지 말라는 거예요. 1학년 때는 내가 이거 했으니까 2학년 때는 또 딴 거 보, 3학년 때는 딴 거 보. 그러면 이거는 결국 1학년, 2학년, 3학년이 될수록 이 친구가 뭔가 발전하고 빌드업 했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때 적당한 거 찾아서 그냥 구색만 맞췄다라는 느낌밖에 전달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한양대,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선호하는 한양대의 어떤 학생부 가이드를 보면 횡단평가와 종단평가와 횡단평가를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종단평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다뤘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 친구의 발전이나 심화를 드러내는 부분이 있고 횡단평가라는 건 창체가 됐든 조금 융합적인 서로 다른 성격의 과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그 과목의 본질에 맞게 다른 관점으로 접근했던 어떤 탐구 시도들 이런 것들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지난 학년의 생기부를 이렇게 꼼꼼히 점검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잘 써졌나 못 써졌나를 확인하는 거 말고 그건 이미 끝났잖아요. 이제 생기부 마감됐잖아. 이제 2학년 또는 3학년 생기부를 어떻게 연계성 있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소재들을 찾아서 거기에 이제 물과 거름을 줘야 돼요. 1학년 때 씨앗은 뿌려놨거든? 그럼 그 모든 걸 다시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중에서 정말 내가 진로가 좀 확고해졌거나 아니면 좀 더 궁금증이 생겼거나 아니면 2학년, 3학년 때 새로 선택 과목 중에서 더 심화할 수 있는 부분 1학년에서는 통합과학 수준에서 다뤘지만 2학년 때는 내가 물리 원 수준에서 얘를 좀 더 빌드업 해보겠다. 이런 소재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물과 걸음을 줘야지. 그 다음에 이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네? 그러면 3학년 때 내가 물리 2를 선택한 다음에 거기서 뭐 양자 역학의 개념부에서 최신 연구 트렌드랑 엮어서 이걸 갖고 내가 대학 가서 이렇게 응용하고 이런 공학적으로 개발을 할 거야. 그럼 이 친구는 너무너무 뽑아주고 싶은 그런 매력적인 세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교과 성적까지 뒷받침되면 합격 확률은 뭐 계속 올라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특을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확인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거. 이렇게 우리가 뭐 탐구 주제를 잡고 빌드업하고 독서하고 다 좋은데 주제 잡고 다 좋은데요. 결국 세특은 누가 써주시나요? 교사가 세특 기재의 주체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됐든 각 수업의 교과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전부 뭐 나열식으로 써주고 관심이 없어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자, 제가 단편적으로 하나의 사례만 좀 얘기해 볼게요. 경기도에 뭐 꽤 그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걸 유명한 비평준화 고등학교 하나 있는데 그 학교는 이제 학기 말이나 학년 말이 되면 학생들의 세특을 최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준 학교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았던 거를 뭐 이렇게 소설처럼 써보면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그 학생이 1년간 또는 한 학기 동안 참여했던 여러 가지 활동 리스트를 주면서 거기서 네가 부각시키고 싶은 거, 네가 좀 더 고민했던 거, 뭐 추가적으로 하고 싶었던 거 이런 걸 적어서 하면 선생님들이 최대한 반영해 줄게. 너무너무 좋은 어떤 판을 깔아준 학교가 있는데요. 자, 그럼 그런 학교 학생들의 생기부는 전부 좋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양극화가 되게 심합니다. 학생한테 주도권을 주니까, 기재의 주도권을 주니까 이런 어떤 제가 얘기했던 아까 그런 대학이 좋게 보는 평가 메커니즘들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게 이렇게 쭉 쓸 수 있고 그렇게 반영이 됐다면 되게 좋은 생기부가 나오지만 반대로 이런 걸 모르고 또 학교의 수많은 어떤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의 특강이나 교육들 중에서 어느 게 더 가치 있고 내 진로에 좀 더 적합한 거 이런 거를 구분할 줄 모르고 그냥 이것저것 그냥 참여하고 친구 따라 한 그런 나열식 단편식 활동을 했던 친구들은 그냥 그것만 적게 되잖아요. 그럼 오히려 평균적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교사 주도로 기재했던 학교들보다 결과적으로 더 안 좋았던 경우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생님이 알아서 잘 써주겠지라는 어떤 그런 수동적인 태도도 안 되고 선생님들 그냥 우리 학교는 뭐 알아서 뭐 내가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어 그런 비관적 태도도 안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신학기가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선생님들의 성향이 조금씩 파악되고 있지 않아요? 저 선생님은 뭔가 좀 학생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피드백도 주시고 뭔가 미리 학기 초에 수행평가를 미리 공지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미리 준비하라고. 갑자기 학기 말에 선생님 저 책 읽었어요. 보고서 이거 반영해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보면 교사의 상시 관찰 평가한 기록을 바탕으로 학생에게 의미 있는 기록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물을 던져서 그걸 써주는 게 아니고요. 한 학기 동안 수업이 됐든 뭐가 됐든 학생이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 교사가 인지를 하고 확인을 한 부분에 대해서 기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 얘기를 하고 미리 소통을 하시고 미리 요청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한테 가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걸 배웠는데 이러이러한 주제로 선생님 관련된 책을 좀 찾아보다가 너무 재미있어 갖고요. 이거 혹시 나중에 발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요거 정리해서 독후 보고서 낼 수 있을까요? 물어보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럼 선생님들마다 반응이 이럴 겁니다. 너만 그렇게 기회를 줄 수 없으니까 나중에 따로 내가 신청을 받을 때니까 그때 제출하거나 신청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주제인데 너 뭐 진로랑 엮게? 그럼 다음 수행평가 때 그런 게 있으니까 그때 수행평가 때 이거 한번 활용하면 되겠다.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주실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맞춰서 준비해야 되지. 이게 받아들여질지 아닐지도 모르면서 기껏 고생해서 한 학기 동안 만드는데 리젝트 되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봤어요. 진짜 선생님의 권한이에요. 우리가 따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건 선생님들한테 여러분이 맛있는 거 사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수업 태도 좋고 수업하실 때 경청하면서 질문도 잘하고 인사도 잘하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좋은 라포를 형성한 다음에 그런 부분에 본인의 진로라든지 수업 내용에 관해서 선생님한테 조금 조언을 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이 친구는 정말 내 수업에서 열심히 하는 친구구나. 전혀 내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훨씬 더 퀄리티 있는 세특을 만들 가능성이 높고 그런 사례들은 정말 많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 학년에 아쉬웠던 점 보강하고 지난 학년에 괜찮았던 주제들 심화하면서 새로운 학년에 새로운 학기에 정말 여러분을 잘 드러내고 여러분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세특을 만들어 가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잘 활용하시고 좀 신학기 정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